안녕하세요. 꽃중년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20년간 며느리의 폭언에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된 72세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실수였어요. 왜 이렇게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라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신과 의사 앞에 앉은 박순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을 참아왔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라면 다 그런 거겠지 하며 견뎠지만 이제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요. 박 씨는 22살의 나이에 중매로 결혼해 시댁의 장남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그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늘 착하고 순종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집살이는 또 다른 인생의 시험대였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은 며느리 눈밖에 나지 말자.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하지만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며느리의 눈에는 모든 게 불만이었나 봐요. 제가 숨 쉬는 것조차 그 아이에겐 짐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며느리가 이랬던 건 아니에요. 결혼식 날 꽃처럼 예쁜 며느리가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내 편이 생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며느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걸 보세요. 어머님, 왜 항상 제 일에 간섭하세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꼴사납게 구세요? 제발 좀 알아서 하세요. 박 씨는 상담실에서 말을 이어가다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며 잠시 휴식을 권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와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말들이 귓가에 생생해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의 폭언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좀 참으세요. 젊은 애들 사는 거 왜 그렇게 간섭하세요? 의사, 그럴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박순자,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아들을 보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 했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 해라고 자신을 다독이면서 며느리의 폭언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간의 고통을 기록한 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였어요.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는 창피하고 그래서 일기장에라도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박 씨의 행동을 트집 잡았습니다.
손주들 방을 청소해 주는 것도, 반찬을 만들어 주는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숨막히게 만드세요? 손주들도 어머님이 무서워해요. 손주들이 무서워한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단 한 번도 손주들에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의 폭언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설날이면 꼭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오지 마세요. 피곤해서 제가 음식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박 씨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폭언이 이어졌죠. 제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서세요? 어머님은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크리스마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벌써 애들 선물 샀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제 말을 무시하세요? 결국 박 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간의 언어폭력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며느리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님은 왜 숨만 쉬어도 답답하게 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요. 이제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워요. 상담인은 박 씨의 상태를 보고 즉시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35년 전 일을 들춰낸 며느리의 악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교통사고를 평생의 한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차를 피하려다 아들이 다리를 다친 그 사고는 매일 밤 박 씨를 악몽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 사고를 왜곡해서 박 씨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차 쪽으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는 멀쩡하고 아들만 저렇게 되냐고. 그 순간 20년간 참아왔던 박 씨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것사.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사람이야. 그 일을 입에 올리다니. 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기나 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거 알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며느리에게 대항한 박 씨. 하지만 돌아온 건 더욱 매서운 며느리의 독설이었고, 결국 그날 이후 박 씨의 정신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폭언이 계속되자 아들은 갈등 해결을 위해 가족 상담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남편도 어머니 편만 들더니 이제는 부부 사이도 멀어졌어요. 제가 언제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결국 박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집을 나가면 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 씨의 결정에 며느리는 또 다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와서 요양원에 가시겠다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 인생 망쳐놓고 이제 와서 도망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지셔야죠. 박 씨가 요양원 입소를 결심하고 짐을 정리하는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을 싸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들어와서는 제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들 다 버려야지. 당신처럼 쓸모없는 것들이니까. 평생 모아온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옛날 아들의 학교 앨범, 손주들의 돌사진, 심지어 돌아가신 시부모님의 유품까지 며느리는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프신 척 하지 마세요. 또 관심 받고 싶으신 거죠? 라고. 이 사건은 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 편에 서서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죠. 결국 박 씨는 그날 밤, 한밤중에 요양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우리 집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20년 동안 며느리의 폭언을 견디며 살았던 그 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여다보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박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20년을 지옥처럼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와야 하다니. 하지만 의외로 요양원 생활은 박 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만 그런 고통을 겪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난 김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박 씨는 며느리의 폭언으로부터 자유로워졌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주들 생각이 나요. 추석이나 설날에는 더 보고 싶어서. 그래도 며느리가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잘 지내시죠? 저기,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며느리에게 시달렸던 자신의 아들이 이제는 아내의 외도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며느리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동안 저한테 그토록 막말을 하더니 결국 자기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며느리의 불륜 소식은 순식간에 가족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편만 들었던 식구들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시누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와 박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복수심이나 통쾌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렸대요. 이혼하겠다고. 손주들은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서 매일 울고, 아들은 회사도 제대로 못 나가고, 제가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박 씨는 고민 끝에 요양원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내쫓았어도 며느리는 여전히 제 자식의 엄마고 손주들의 엄마니까요. 남편 철수 씨는 며느리가 불륜으로 가출한 걸 알고 역정을 냈어요. 그동안 의심이 가서 미리 확보한 증거를 들고 며느리의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 불륜 현장이 담긴 동영상과 횡령 증거들을 보여주자 며느리의 부모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이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 아내를 20년 동안 괴롭힌 언어폭력도 모두 녹음해뒀어요. 이제 선택하시죠. 딸을 감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이혼하고 우리 가족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철수 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아버지가 큰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혼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딸을 고소하진 말아주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빼앗긴 회사 돈과 불법 대출금은 사돈댁에서 책임져 주셔야겠어요.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며느리가 피아노 학원에서 근무하며 쌓은 모든 인맥을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불륜을 저지른 그 피아노 학원에 제가 모은 증거 자료들을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학부모들 카페에도 제보했죠. 우리 아내가 20년 동안 당한 고통을 하루 만에 다 갚아준 겁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원은 하루 만에 문을 닫았고 며느리의 불륜남은 아내와 이혼당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필리핀으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불륜남과 함께. 하지만 거기서도 행복하진 못할 겁니다. 제가 필리핀 현지 신문사에도 이 사건을 제보해뒀거든요. 철수 씨의 완벽한 복수극은 주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시아버지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전 이제 제 아내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과 손주들도 이제 새 출발을 했고요. 이것으로 이긴 악연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박 씨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달았나 봐요. 매일 울면서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진작 엄마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너무 늦었죠?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보답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1층은 박 씨 부부가, 2층은 아들 가족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반찬을 해주면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네요. 엄마가 없는 자리를 제가 메꿔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철수 씨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더욱 소중히 대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아내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그동안 제가 아내의 고통을 몰랐던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제는 제가 아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현재 박 씨의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아들이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며느리가 빚진 돈을 갚느라 힘들었지만 철수가 보증을 서주었거든요. 지금은 장사가 잘 되어서 제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손주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큰 손주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가서 슬펐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이제 안 슬퍼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철수 씨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과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복수니 뭐니 그런 걸 알면 또 마음이 불편할 테니까요. 그저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일담으로 며느리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필리핀에서도 발붙이지 못했대요. 현지 신문의 불륜녀로 소개되는 바람에 교민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불륜남도 결국 며느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철수 씨의 치밀한 복수극은 SNS를 통해 시아버지의 정의로운 복수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댁과 갈등이 있는 며느리들 사이에서 우리 이야기가 회자된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 언젠가 복수당할 수 있다는 교훈처럼 말이죠. 며느리의 친정에서는 매달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돈이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절반 정도 갚았다고 해요. 나머지는 월부로 갚아 나가기로 했죠. 자식 잘못 키운 죗값을 치르는 거라고 하더군요. 현재 박 씨 가족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건 모두 철수 덕분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참기만 했다면 남편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었죠. 아들은 식당 운영이 안정되자 어머니를 위한 작은 카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으로 가득한 카페를 열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20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는 이제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손주들의 등교를 도와주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아내가 웃는 모습만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